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제부터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파일에 있는 상황 1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황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파일을 열면 거대한 빌딩의 지하에 있는 방이라고 해야 하겠죠. 사무실 같은 방,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 15 혹은 1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철제 가구에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한 명이 들어옵니다. 성인 남성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성인 남성의 주위에는 그의 일당으로 보이는, 한패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 둘러서 있습니다. 이 남성은 칼을 꺼내서 그것을 손에 들고 소녀의 복부를 가릅니다. 사람의 몸이 칼로 베어져서 속이 보이는 것이죠.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살점을 똑같이 칼로 잘라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상황 2, 두 번째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국민 A가 있습니다. 국민 A에게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좀 해야 하겠다, 진찰을 해야 하겠다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 A는 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진찰을 받지 않겠다 하고 그 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정도 자유는 있죠. 그런데 국민 A는 그러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떻게 말하면 끌려가서 강제 격리 조치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조사 진찰에 응하지 않은, 거부한 국민 A는 피수용자라는 법적인 신분이 부여됩니다. 피수용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도 똑같이 수용자, 피수용자, 정확하게는 피수용자라는 것이 옳은데 그렇게 불리웁니다. 다시 말해서 감금해 두어 마땅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A는 자기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격리된 채로 그렇게 조사를 당하고 진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국민 A는 어떤 경우에는 그 격리 조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풀려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강제로 입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소개한 상황 1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파일 상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수술실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다. 그림 파일을 섞어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황 2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국민 A가 강제 격리 조치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는 그 조사 진찰을 통해서 감염병, 흔히 전염병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쓰는데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 격리 조치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감염병 환자라고 인정이 되면 격리 상태에서 바로 강제 입원으로 가서 강제 치료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감염병 예방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상황 1이라는 것은 이것이 수술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상황 2도 이것이 법률이 상정한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죠. 최근 우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먼저 밝힌 것은 문재인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죠. 결국 이들이, 이 기관, 이 조직들이 국민 앞에 내놓은 자료,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비상계엄 관련 대비계획 세부 자료라고 하는 일종의 노트라고 해야 하겠죠. 기록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기관과 조직들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비롯한 이 조직들이 이 세부 자료를 가지고 세부 자료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 내란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뜻을 미리 읽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인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아주 엄중한 이야기가 나오자 문재인 등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언론사들이 이것을 같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이런 글들을 썼죠. 언론 통제 계획을 했다.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기획을 했다. 국회 무력화 방안을 세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국방위원회 민주당 이런 그리고 언론사들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 그것은 아주 간단히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상황 1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황 1, 상황 1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죠.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살 된 소녀를 쇠파이프에 묶어 놓았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칼을 들고 와서 소녀에게 휘둘렀다. 복부가 갈라져서 내장이 다 보이는데 이 범인은 장기까지 마구 잘라냈다. 무엇인가 요소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주 조금만 색을 덧입혔을 뿐이다. 상황을 리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남자라는 것을 범인으로 바꿨을 뿐이다. 좀 더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남자 앞에 험상궂게 생긴을 붙였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몇 번 손질을 하고 보니 이것은 결코 수술실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될 수 없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아도 수술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이 행위라는 것은 결국 아주 조금만 바꾸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주 조금 바꾸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그 정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등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신문사, 방송사, 그리고 그쪽에 붙어 있는 패거리라고 할 수 있는 네티즌이라든지 기타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군중들,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힘을 보태고 있죠. 그런데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상황 1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만일 이것이 노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것이 노트에 쓰여진 글자였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상황 2의 경우에 그것이 버젓이 대한민국 법률로서 어디에나 공공기관에 가면 게시되어 있는 그 법률 문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방송, 언론, 이런 지금 문재인 등과 같은 입장에서 수술실을 엽기적인 살인 현장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내보내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거기에 있는 자들이 비상계엄 선포, 대비계획, 그것을 내놓고 이것이 내란죄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내란죄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서, 자기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문서의 이름이 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문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황 1의 파일 앞에 수술실이라고 써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거 모르는 모양인데 계엄은 원래 그런 것이다. 수술실은 원래 칼로 인체를 절단하고 그러다 보면 피가 흐르고 내장도 보이고 그런 곳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물론 계엄 상황이 아니면 앞에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언론에서 국민을 선동하고자 했던 그런 혹은 의도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그러한 뉴스,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안은 그런 조치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계엄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상황 1의 수술실과 동일한 것이죠. 이 계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여기에서 계엄은 대통령만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 대표적인 것이 계엄법, 그리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이 선포되었으니까 만약에 된다면 지금 이것은 화일이었으니까 얼마 전에 소개한 것은 계엄이 선포되면 무엇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느냐? 병력으로 합니다. 그러니 군이 나올 수밖에 없죠. 법에 따른 것입니다. 제3항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그런 비상시에는 좀 참을 수 있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허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헌법에 넣어놓고 법률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도 가장 먼저 계엄법이 되겠죠.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17년의 그 계엄 관련 문건, 그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모아서 신문 스크랩 같은 그런 문건이 나왔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계엄 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그 문건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집회,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일단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시위대가 무기를 들고 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상황 요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력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요건 하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문건에 들어있는 그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가? 이것도 같은 문건에서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엄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한다 하는 것이죠. 이 계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게나 밀던 개헌안이 있었죠. 헌법 개정안, 그것을 조국 수석이 발표했는데 그 헌법 개정안에서도 개헌 제도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킨 바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계엄을 존치시켰는데 만일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바로 내란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면 삭제했어야 옳겠죠. 헌법 개정안에서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거를 샅샅이 뜯어가지고 수술실을 그 살인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내용을 국민들한테 퍼뜨리고 또 어느 정도 일단의 국민들은 그것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장난인지 농담인지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리고 언론사는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손에 피를 발라서 보여주면서 설쳐대는 이것이 사실은 수술실의 그 장면이다. 게다가 그것은 현실의 수술실도 아니고 단지 컴퓨터 속에 있는 파일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더 이상 그것을 숨긴 채 국민을 선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계엄 조치라는 것을 숨기고
국민을 선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래도 국민을 속이겠느냐 하고 덥석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은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고 또 신뢰도가 떨어져서 사실 내놓고 국민을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현명해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날이 더운 여름에 우리 5천만의 인생을 한 달 동안 이렇게 거짓 속에다가 넣어놓고 국민이 대립하게 만들고 쓸데없이 증오심을 키우게 만드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 계엄에 관한 문서 작성 이거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서로 낭비 아닙니까?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